자, 먼저 67쪽에 문법 단위를 보시면 음소와 음절은 어떤 경우에만 필요하다? 바로 소리를 즉 음운론에서 소리를 구별할 때 필요한 용어. 그리고 음소, 음절을 그래서 우리가 음운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형태, 이렇게 글을 썼을 때 문장에서의 그 글을 썼을 때 가장 작은 단위는 형태소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형태소를 의미를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서 즉 학습하는 것이 뭐라고요? 형태론이고, 그리고 이 단어들이 모여 어절과 문장을 이루는데, 이 어절은 거의 즉 띄어쓰기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 어절은 띄어쓰기 할 때 필요한 용어고, 결국 단어들이 모여 문장을 이루는 거야. 그리고 문장을 이루는 각각의 성분을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 하고, 이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문장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문장론. 그래서 문법은 음운론부터 출발해서 형태론 그리고 문장론으로 가는 것이고, 마지막이 이제 이야기야. 이건 결국 문법적으로는 이야기, 담화라고 하지만 결국 독해지, 독해. 됐어요? 그래서 문법과 독해는, 독해가 문법의 완성이고 독해의 기초가 문법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법은 강한데 독해가 약해요. 독해는 강한데 문법이 약해요. 헛소리.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 뭐냐면 시험에서 딱 문법, 그 문제는 잘 푸는데 독해가 약하다, 그런 얘기겠지만, 사실은 문법이 제대로 강하면 독해는 저절로 돼. 특히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정확한 독해에 있어서의 해석은 문법 실력이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대화에서 어영부영 외국어를 하는 거 문법 몰라도 돼요. 그죠? 그냥 외국 막 뛰어다니다 와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말 해보면 알잖아. 여러분들 지금 말 잘하지. 근데 왜 우리말인데도 즉 문법이 부족한가? 그리고 그 문법이 부족하니까 글을 정확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난독증이라는 건 그건 질병이야. 뭐냐면 실제로 뭔가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뇌나 이런 데 이상이 있으면 그건 난독증이야. 그러나 분명히 멀쩡한 몸인데 글을 못 읽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눈으로는 읽지, 근데 뜻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질병이 아니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즉 문제점이야. 문제점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형태론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글도 쓸 수 있고 어떤 글이 쓰여져 있어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공무원은 글을 이해하고 쓰는 사람들이야. 딴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라는 직업.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단어를 써서 쉽게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읽고 또는 말을 듣고 정확히 이해해야 여러분들의 업무도 편안해지지. 그러니까 결국 공무원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실력이 국어 실력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더 정확히 알자, 이런 각오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언어 생활을 하려면 이런 공부가 뭔 필요 있어요. 그냥 대충 말하고 대충 듣고 하면 되지.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형태론의 가장 하위 요소인 형태소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형태소는 그 분류에 있어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말의 의존형태소는 아까 얘기했던 형식형태소가 모두 의존형태소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어간이 의존형태소죠. 그래서 의존형태소는 4개야. 뭐야? 조사, 어간, 어미, 그리고 접사. 이해됐어요? 그 다음 실질적 의미 여부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나누는데, 실질 형태소는 낱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형식 형태수는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이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형식 형태수에는 셋밖에 없지. 그게 뭐라고? 조사, 어미, 접사. 그러니까 우리말의 문법 실력은 조사, 어미, 접사에 대한 이해야. 여러분들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대화할 때 필요한 건 실질 형태수지만 문법적으로 정확히 하는 건 바로 조사, 어미, 접사예요. 영어에서 두루뭉술하게 대화할 때는 단어만 알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한 문장을 쓰려면 수동태, 능동태, 또 전치사의 쓰임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야 올바른 영어 예문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형식 형태수에는 세 가지. 뭐가 있다? 조사, 어미, 접사. 그래서 정확히 표현을 하는 사람은 너는 이래야 해 라는 말과 내가 이래야 해. 조사 는을 썼을 때와 가를 썼을 때 차이를 알아야 된다. 먹는다 라는 말하고 먹었다 라는 말이 문법적으로 다르다는 그 차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그런 것들을 관습상 써오던 대로 하니까 의식을 못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 시제도 정확히 맞추고 또 조사도 내가 쓰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정확히 쓰려고 하면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단어의 실력을 키우는데도 모든 단어를 외울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접사의 쓰임을 알고 우리가 단어를 공부하게 되면 어떤 단어가 새로 만들어지더라도 그 의미를 추리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지시라는 말이 함부로라는 의미의 접두사라는 걸 알면 집밥다라는 말이 함부로 밥다 하고 뜻을 추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거기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라는 철수가 이야기책을 많이 읽었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예문부터 해보자고. 철수가 이야기책을 많이 읽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생각을 완전한 주어 서술을 갖추어서 표현한 걸 뭐라고 부른다? 문장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띄어쓴 네 마디 철수가 이야기책을 많이 읽었다 이렇게 띄어쓴 네 마디를 뭐라고 부른다? 어절. 그러니까 이 문장은 몇 어절로 된 거야? 4어절로 된 거지. 그렇죠? 그 다음 이제 각각의 어절을 이루고 있는 그 낱말들을 봤을 때 여기에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어절을 이루는 게 당연하죠. 영어는 1어절 1단어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말에는 하나의 어절인데도 불구하고 두 단어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 그건 뭐 때문에? 이 조사를 단어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어절이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것이 룰인데 우리말에는 조사가 한 단어이면서도 어절을 띄어쓰지 않으니까 바로 어절과 단어가 일치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단어의 개수를 물어보면 결국 어절의 개수에다가 뭘 더하면 된다? 조사의 수를 더하면 된다. 그러면 이 문장은 몇 개의 단어라고 말하면 돼? 6개의 단어라고 말하면 되지. 왜냐면 조사 뭐가 있어? 가와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을이 있으니까. 됐죠? 자, 다시 한번 어절은 띄어쓰기에 다니고 이건 그냥 띄어쓴 거 헤아리면 그게 어절이다. 4번 띄었으면 4어절이고 5번 띄었으면 5어절이다. 그런데 단어의 개수를 물으면 영어 같으면 5번 띄어써서 5어절이면 단어도 뭐야? 5단어야. 그러니까 영어는 띄어쓰기 문제가 나오지 않고 단어의 개수가 몇 개냐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띄어쓴 그대로가 단어니까. 이해됐죠? 그런데 우리말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띄어쓰지 않는 것이 있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사라고 하고 그래서 단어의 수와 어절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단어의 개수는 어절 플러스 조사의 수가 단어의 수다.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그 단어보다 하위 요소가 뭐라고? 형태소라고. 그런데 형태소를 나누는 이유는 결국 그 한 단어 속에 뭘 찾아내기 위해서야? 어미와 접사를 찾기 위해서. 왜? 조사는 이미 찾았으니까. 조사는 이미 단어할 때 찾았으니까 원래는 문법 형태소를 찾기 위해 형태소를 나누는 건데 문법 형태소는 조사, 어미, 접사 세 가지가 있지만 이미 조사는 단어를 찾을 때 찾았기 때문에 이제 두 개만 남았어. 뭐와 뭐? 어미와 접사가 있는지. 이해됐죠? 철수라는 말에는 실질적인 사람 이름이고 문법 형태소 없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의 실질 형태소가 그대로 하나의 단어이면 이걸 우리는 단일어라고 해. 단일어. 그리고 이는 하나의 형태소야. 조사는 하나의 형태소이면서 하나의 단어이면서 여기 있어요? 동시에 하나의 형식 형태소야. 그리고 또한 항상 혼자는 쓰지 못하고 다른 말에 붙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또 뭐예요? 의존 형태소죠. 여기까지 알겠죠? 설명을 이해하면 돼요. 문제는 이 이야기 책이야. 이 이야기 책에는 문법 형태소는 없어. 그렇지? 형식 형태소는 없어. 형식 형태소 뭐야? 접사나 어미가 없다고. 체언이니까 어미를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또한 얘는 접사가 있지가 않아. 대신 이때는 두 단어가 만났지. 그렇죠? 뭐와 뭐가 만났어? 이야기와 책을. 이렇게 단어와 단어가 만난 걸 우리가 단어가 합쳐져서 새로운 낱말을 이루었다 해서 뭐라고 불러? 합성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 합성어에 대한 지식이 결국 형태소를 분류하는데도 매우 필요하고 띄어쓰기에도 매우 필요하다. 이야기와 책은 띄어쓰지 않고 그 이유는 뭐야? 한 단어로 합성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책은 형태소를 둘로 나눌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이야기라는 낱말과 책이라는 낱말이 이루어졌으므로 형태소를 구별한다는 얘기는 가장 최소 단위까지 나눠야 되니까 이런 합성어는 두 단어로 나누면 되지. 그렇죠? 그 다음 문제는 얘야. 이 많이가 부사인데 얘가 처음부터 많이라는 형태로 딱 만들어진 부사라면 이는 하나의 형태소면서 하나의 낱말인 거야. 그러나 혹시 접사가 있는지 의심을 해봐야지. 왜냐면 동사, 형사 아니니까 어미는 찾을 필요 없지만 접사는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말의 이와 희는 대표적인 부사와 전미사지. 요건 나중에 파생할 때도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이 지식이 없으면 못 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만이를 보고 이건 만과 그리고 이로 나눈다? 이건 못합니다. 당연히 못하죠. 그러나 뒤에 가서 파생어를 공부하고 나면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태소를 할 때에는 뒤에 부분을 아는 친구와 모르는 친구가 실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이제 뒤에 부분을 공부하고 나면 얘는 전미사 이가 와서 이루어진 파생어다. 왜냐면 원래 어근은 뭐야? 많다야. 그죠? 이게 원래의 단어야. 그리고 많다는 형용사죠. 근데 이 형용사 많다에 즉 전미사 이를 붙여서 많다를 근으로 삼아 전미사 이를 붙여서 만이라는 부사를 만들었지. 이건 공부해야 하는 거야.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형태소를 당연히
형식 형태를 찾으려고 한 거니까 어떻게 구별해야 돼? 만과 이로 구별을 해야지. 그리고 이런 용어는 무조건 뭐함으로 이루어졌어? 어간과 어미로. 왜? 어간 혼자 올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간은 실질 형태소임에도 불구하고 형식 형태소, 의존 형태소라고 했죠. 그렇죠? 실질 형태소임에도 불구하고 의존 형태소라는 얘기는 반드시 동사 형사는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어간은 이 읽었다를 국어사전에 찾을 때 우리는 읽었다를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지? 읽다를 찾아. 그럼 어간은 뭐가 돼요? 읽. 그리고 엇과 다는 어미가 되지. 자, 문제는 이 어미에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이 엇은 문법적으로 다와 달리 얘는 과거 시제라는 시제를 나타내. 그래서 우리말에는 어미 중에는 시제를 나타내거나 높임을 나타내는 시가 있어. 이걸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 선어말어미라고 해서 얘를 구별을 하는 거야. 왜냐? 의미상은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없지만 문법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 바로 뭐야? 과거 시제라는 문법을 드러내니까 우리가 어차피 형태소를 찾는다는 얘기는 문법적으로 의미 있는 걸 찾겠다는 얘기니까 엇을 따로 떼야지. 그러니까 둘 다 어미지만 얘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다. 그래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리고 다는 문법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기서 문장을 끝내고 있잖아. 얘가 없으면 문장이 안 끝난단 말이야. 이해돼요? 다가 왔으니까 문장이 끝났단 말이야. 얘는 문장을 끝내는 어미이기 때문에 얘를 종결어미라고 부르는 것이고 어말어미 중에서도 종결어미라고 부른다고. 여기에 읽었다 하지 않고 읽었고 하고 고가 오게 되면 그때는 문장이 안 끝나. 그러니까 어말어미이지만 걔는 연결어미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어미에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있다.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있다. 이 둘을 합쳐서 어미라고 부른다. 그리고 용어는 항상 이 어미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어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미는 선어말 어미가 끼어들 수 있다. 선어말 어미는 무슨 역할을 한다? 시제나 높임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선어말 어미가 두 개도 올 수 있다는 거지. 왜? 높임의 시와 그리고 시제의 과거, 현재, 미래가 오니까 두 개의 선어말 어미가 올 수도 있죠. 이해됐어요? 그러나 어말 어미는 두 개가 올 수는 없지. 이해돼? 어말 어미는 끝내든지 연결하든지. 그죠? 따라서 여기서는 어말 어미긴 어말 어미인데 이 어말 어미라는 말 뜻은 요 단어의 끝에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문장도 끝나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종결어미라고 불러. 그러니까 어말어미 중에서도 얘는 종결어미가 되는 거야. 안 끝내고 문장을 이어주면 연결어미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it과 ot과 다 세 개로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형태소를 나눌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합성어로 이루고 있는 말은 두 단어로 나눠야 되고 파생어를 이루고 있는 말은 접사와 어근으로 나눠야 되고 동사나 형용사는 반드시 어간,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로 나눠야겠다. 그렇죠? 자, 이렇게 구별한 다음에 형태소의 종류를 나열하면 먼저 자립과 의존으로 구별을 하면 철수 자립이고 가는 의존, 이야기 자립, 책은 자립, 을은 의존. 그리고 어근 많은 의존, 전미사 이도 의존. 혼자 못 쓰잖아. 그렇죠? 또 어간 익은 의존, 선어말어미 엇 의존, 어말어미 다도 의존.
특히 이 동사의 어간 어미는 모두 의존이다. 그렇죠? 이 자립과 의존은 즉 혼자 오느냐 반드시 다른 형태소가 필요하냐 이 얘기일 뿐입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의미로 나누면 여기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구별할 수 있고 형식 형태소는 셋밖에 없다. 그게 뭐라고? 조사, 어미, 접사. 그러면 자립은 곧 실질이고 의존은 곧 형식이고 자립은 실질, 자립은 실질, 의존은 형식.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간이 근이 되어 화생어를 이룬 이런 경우에는 이 많다라는 근은 만이라는 간을 가지고 근으로 삼은 거니까 이 만은 비록 의존이지만 뜻은 많다에 있으므로 뭐야? 실질. 그러나 전미사 이는 형식. 그렇죠? 또 여기 어간과 어미에서도 뜻은 어간에 들어있으니까 어간 이게 들어있으니까 어간 익은 의존이지만 뭐야? 실질. 나머지 어미들은 다 뭐야? 형식이 된다. 그렇죠? 자, 간단한 예문이지만 이것을 정확히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형태소를 아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알고 난 뒤에 이제 연습을 하는 것만 남았지. 자, 뒤로 넘겨봐. 거기 연습 문제 꽃은 마음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자, 어절은 3어절이야. 그 다음 단어는 몇 개냐 하면 어절에다가 뭘 더하면 된다고? 조사. 조사 뭐 있어요? 은. 또 뭐 있어요? 의. 또 뭐 있어요? 이다가 있죠. 이다는 무슨 조사야? 서술격 조사야. 이다가 통째로 서술격 조사야. 물론 이 서술격 조사 이다는 나중에 조사할 때 또 강조하겠지만 활용을 하죠. 이다, 이고, 이니. 그러더라도 얘는 어간 어미로 안 나눠. 알겠어요? 서술격 조사는 용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형태가 바뀌어도 어미가 뒤에 와서 형태가 바뀌어도 어간 어미로 안 나눠. 그냥 통째로 뭐야? 서술격 조사야. 이고, 이니, 이면 통째로 서술격 조사야. 요거 놓치면 안 돼. 형태소로 분류할 때도 안 해. 서술격 조사는 형태소 분류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통째로 이다고, 이고고, 이면이지 이와 면으로 쪼개면 안 돼. 물론 얘가 이다가 이면이 되는 건 다라는 어미가 면이라는 어미로 바뀐 거야. 그래서 활용한 거야. 그러지만 문법적으로 조사는 어간 어미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활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미가 뒤에 붙는데도 불구하고 서술교사 이다는 이라는 어간과 다라는 어미로 구별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얘가 변화를 해도 얘는 통째로 뭐라고? 서술격 조사야. 그렇죠? 그걸 먼저 분명히 해야 돼. 우리가 학교에 가면 그러면 가가 어간, 면이 어미겠지. 밥을 먹으면 먹이 어간이고 음연이 어미겠지. 받침이 있으면 을을 매개모음으로 넣는데 그 매개모음은 문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받침이 있을 때 넣는 거니까 음연이 통째로 어미라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다라는 이 서술격 조사가 의미에 따라 이다, 이고, 이니, 이어서, 이면 하고 변화하더라도 얘는 어간 어미로 안 나누고 통째로 뭐라고? 그냥 서술격 조사라고. 지금 선생님이 4번을 강조했어. 이랬는데도 가서 이고 그랬더니 이 서술격 조사
고, 어미 이러면 안 돼. 됐어요? 서술교사는 아무리 형태가 바뀌어도, 아무리 활용을 해도, 아무리 어미가 뒤에 붙어 있어도 절대 어간 어미로 나누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단어가 6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형태소를 나누면 꽃 더 쪼갤 거 없죠? 은 당연히 더 쪼갤 거 없고, 마음 더 쪼갤 거 없고, 의 더 쪼갤 거 없고, 그리고 거울 더 나눌 거 없고, 이다 더 나눌 거 없어. 자, 앞에서부터 자립과 의존 나눠보면 시작. 자립, 의존, 자립, 의존, 자립, 의존. 또 실질과 형식 나눠보면 실질, 형식, 실질, 형식, 실질, 형식. 쉽죠? 용언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쉬워지는 거예요. 또 파생어 없으니까 이렇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소를 나누는데 결국 복잡해지는 건 뭐가 나올 때? 용언이 나오거나 파생어가 나올 때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형태소를 나누는 실력도 단어의 형성과 밀접하다. 그러므로 70쪽을 펴면 단어의 형성하고 시작해. 자, 그럼 이제 우리말의 단어는 단일어와 그리고 복합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일어는 실질 형태소 하나가 곧바로 하나의 단어일 때 이걸 우리는 단일어다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단일어인지 아니면 다른 요소가 들어와서 이루어진 건지 이것도 결코 쉬운 게 아니라고. 시나브로 하는 사음절이나 되는 시나브로, 이 낱말은 분명히 단일어인데 겨우 이음절이 너무, 너무 많아, 너무 커 이럴 때 너무는 파생을 하고, 이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철수는 마법 천자문을 어릴 때부터 해서 한자를 빨리 읽게 되었다. 이 읽게, 그죠? 그러면 이때 읽게는 어간과 어미 두 개의 형태소지만, 그래? 마법 천자문 하더니 한자를 쉽게 읽게 돼? 아, 얘는 한자를 많이 알아서 좋겠군. 되게 좋겠어. 되게 좋겠어. 되게. 우리 시험에도 나왔던 거죠? 이건 뭐야? 매우라는 의미고, 얘는 하나의 형태소고 하나의 단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되게 보자마자 어간 어미를 나누게 되면 잘못하는 거지. 문장 안에서 이 되게는 그냥 하나의 부사일 뿐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순간 방심하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읽게는 읽다가 활용한 것이지만 되게는 되다가 활용한 게 아니라 뭐야? 부사야. 매우라는 단일어야. 그런데 또 아, 되게는 단일어구나 이렇게 알고 시험장 갔더니 밥이 되게 되었다. 그죠? 밥이 매우 꼬들꼬들하게 지어진 게 아니라 되게 되었다. 그럴 때 밥이 되게 되었다. 이럴 때 되게는 아, 밥이 되게 맛있어. 그 되게하고는 또 다르죠. 이건 동사 되다의 뭐야? 활용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간과 어미로 쪼개야 돼. 그러니까 밑줄 친 것만 가지고 선생님 되게가 단일어예요? 아니면 단일어지만 어간 어미로 나눠야 돼요?
그건 질문이 엉터리죠. 됐어요? 그리고 정확히 모르면 정확한 질문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이 정확하다는 얘기는 정확히 알아야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질문하면 질문 속에 여러분들의 실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공부할 때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내가 올바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면 실력이 좋은 거고,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질문이 뭐야? 아주 엉터리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정확한 질문인데 시험 경향과 무관한 질문들이 또 있어요. 이건 뭐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건 우리 시험에서 중요하지도 않은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국어를 공부하면서 야, 이상이 날개를 썼지? 이상이 몇 년도에 태어났지? 이건 올바른 질문일 수는 있지만 우리 시험에 올바른 질문일 수는 없다는 거지.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질문 자체를 똑바로 하는 것이 올바로 공부하는 표징이야. 표징.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단일어와 단일어라는 것은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걸 단일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접사가 붙어 이루어지거나 두 단어가 만나 이루어진 걸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복합어라고 불러. 왜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라고 하지 않고 복합어라는 용어를 뒀느냐? 그리고 표준국어 대사전에 절대 파생어, 합성어라는 말이 안 나와. 됐어요? 대신 전부 뭐라고 설명해놔? 복합어라고 설명을 해. 이건 접사가 이루어진 복합어다. 이건 어근과 어근이 만난 복합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놔. 왜? 용어 자체는 변하기도 했거든. 예전에는 단일어 복합어라고 하지 않고 시임이 학생 때에는 단일어 합성어라고 공부했어. 그리고 합성어 안에 뭐야? 파생어와 복합어가 있다고 공부했어. 그러니까 이 복합어라는 용어하고 합성어라는 용어가 왔다 갔다 한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합어를 둔 이유는 바로 단일어가 아닌 걸 지칭하는 말이고, 다시 복합어 안에는 원래 낱말, 그걸 우리가 어근이라고 하는 거야. 그 원래 낱말에 접사를 붙여 만들면 뭐라고 한다? 파생어. 파생됐다. 파생법을 썼다. 파생어라고 하는 거고, 원래 낱말과 원래 낱말이, 이걸 낱말과 낱말이라 해도 되고 단어와 단어라고 해도 되고 어근과 어근이라고 해도 돼. 있어요? 그 낱말과 낱말이 만나 접사가 없죠? 접사가 없이 낱말과 낱말이 이루어지면 뭐라고 한다? 합성법. 합성법으로 이루어진 단어다 해서 줄여서 합성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도대체 어떤 말과 어떤 말이 만날 때 왜 어떤 건 접사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접사는 혼자서는 쓸 수 없고 반드시 다른 말에 붙어서 새 말을 만든다는 것과, 또 하나 이 접사는 혼자서는 단어를 만들 재주가 없다는 거지. 그러나 어근과 어근이 만났다는 얘기는, 낱말과 낱말이 만났다는 얘기는 그거 혼자서도 어때? 한 단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접사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또 접사는 분명히 아까 형식 형태소니까 실질적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문법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실제로 파생어를 보면 접사가 의미가 있어. 이해돼요?
맨손하고 파생어를 만들었지만 맨이 아무 뜻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다만 그 의미가 혼자서는 의미를 못 갖는다는 얘기야. 맨손 할 때 맨을 혼자 떼어서는 얘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를 못 갖는다고. 그래서 접사라고 하는 거지, 접사가 전혀 무의미한 단어거나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혼자서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지.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접사에 대한 지식이 형태소하고도 맞물리고 단어의 형성을 구별하는 문제하고도 맞물리고 여러분들이 어휘력을 넓히는 데에도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접두사가 주로 라틴어에서 오니까 라틴어의 그 접두사를 가지고 어휘를 늘리거나 또 접미사를 가지고 어휘를 늘리는 이런 또 어휘 늘리는 방법, 버케블러리가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또 단어 암기 방법이 등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어느 나라나 새로운 걸 말하고 싶을 때마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는 않거든. 원래 있던 단어에 무언가를 가미해서 만드는데 이미 있던 단어들끼리 짝을 짓는 걸 합성어라고 하고, 반면에 원래 있던 낱말에 조금 접사를 붙여서 넓혀가는 걸 파생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복합어 안에는 파생어와 합성어가 있고, 이 파생어부터 공부를 하겠는데,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는 거야. 어근은 실질 형태소고 접사는 뭐다? 형식 형태소다. 근데 오해하지 말게. 접사는 형식 형태소지만 분명히 형식 형태소지만 뭐가 있다? 의미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것도 문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가 있어요. 조사나 어미는 문법적인 의미밖에 없어. 근데 조사 중에도 알고 보면 보조사는 실제적인 의미도 있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학문적으로 명확한 설명이 아니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접사라는 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의미가 있다 없다 보다는 꼭 문법적인 의미만 있다 이 말보다는 뭐가 더 좋은 말이냐면 혼자서는 그 의미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게 접사고, 어근은 뭐예요? 혼자서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게 어근이다. 자, 그러면 위치에 따라 이 접사는 접두사와 접미사가 있지. 접두사는 어근에 어디에 붙는 거? 앞에 붙는 거. 접미사는 어근에 뒤에 붙는 거. 그 다음 이제 이 접사 중에는 한정적 접사와 지배적 접사라는 게 있어요. 자, 한정적 접사는 원래 있는 낱말에 의미만 더해주지 품사를 바꾸지는 못해. 그걸 한정적 접사라고 하고, 지배적 접사는 오히려 의미는 더해줄 게 없는데 뭘 바꿔? 품사를 바꿔버려. 다시 한번. 한정적 접사는 의미만 더해주지 품사는 바꾸지 못해. 근데 지배적 접사는 의미를 더해주는 건 없는데 뭘 바꿔? 품사를 바꿔버려. 그러면 아까 많이라는 부사에서 많다는 형용사고 접미사 이가 와서 많이 부사가 됐으니까 이때 이는 뭐야? 지배적 접사고, 지배적 접사 이는 의미를 더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대신 뭐예요? 품사만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자, 문제는 접두사는 100% 한정적 접사밖에 없어. 접두사가 품사를 바꾸는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한정적 접사는 접두사는 모두 한정적 접사다. 한정적 접사가 접두사가 아니라 접두사는 모두 한정적 접사다. 반면에 접미사는 한정적 접사도 있고 지배적 접사도 있다. 예를 들어 햇밤, 그 예문을 봐. 햇밤, 핫옷,
이것들은 품사를 바꾸지는 못했어. 의미는 다르게 했지. 밤은 밤인데 그의 처음 난 밤. 또 옷은 옷인데 솜을 넣은 옷, 핫옷.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인데 혼자 된 사람, 호랍이. 이해돼요? 결혼을 한 번도 안 한 놈한테 호랍이라고는 안 그러지? 이해돼요? 결혼을 한 번도 안 한 놈인데 그건 호랍이라고 부르면 2번 죽이는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한 번도 안 한 놈한테는 호랍이란 말을 안 해. 결혼을 했는데 혼자가 됐을 때 호랍이다 하고 호를 붙여 표현을 하는 거지. 그렇죠? 자, 이것들은 모두 품사는 그대로인데 그 의미만 더한다면 그 밑에 지붕과 사람들을 보면 지붕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 얘는 집이라는 말에 웅이라는 말이 와서 이루어진 거다. 이것도 공부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냥 저절로 알았던 건 아니에요. 중학교 때 들었었건, 알겠어요? 고등학교 때 들었었건, 아니면 수업 시간 준비하면서 들었었건, 들어본 거야. 여러분들이 원래 지붕은 쉬워서 금방 파악한 게 아니라고. 들었던 거라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파성어 찾기가 어려워요. 합성어 찾기가 어려워요. 그건 그 낱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이 안 본 게 나오면 어렵고. 그렇어요? 많이 보던 게 나오면 뭐야? 쉽고. 이 차이지 낱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관건은 뭐냐면 자주 보는 거야. 많이라는 말도 선생님한테 자꾸 듣다 보면 이거 접미사가 붙은 파생어네? 금방 알지만 이게 안 들어본 거다. 그럼 못 찾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그래. 공부가 어렵다는 건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뭐야? 자주 보지 못한 건 어렵고 어떤 공부가 그게 무슨 과목이 됐든 무슨 단위이 됐든 이건 좀 쉽네? 그런 건 그 이론이 쉬운 게 아니라 뭐야? 자주 보면 쉬워요. 그럼 선생님 제가 약한 과목이 있고 약한 부분은 제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내용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주 보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아무리 어렵게 보이는 것도 자주 보면 알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럼 또 묻는 게 뭐야? 몇 번이나 읽어야 됩니까? 지난주에 말했지? 김득 씨는 몇 번 봤대? 10만 8천 번. 180번도 아니고 1800번도 아니고 10만 8천 번. 알겠어요? 그러니까 겨우 뭐 한 4-5번 읽고서는 지금 제가 몇 번을 봤는데 그래 몇 번을 봤는데 아직도 모르겠다고. 몇 번을 봤는데 5번이요. 꺼져 임마. 몇 번을 봤는데 50번이요. 꺼져 임마. 말도 안 되는 얘기. 절대 머리 탓하지 마세요. 공부할 때 머리 탓하면 그건 바보입니다. 저놈이나 나나 머리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전 세계 인구 중에 머리가 평균의 보통 사람보다 아주 뛰어난 놈, 그걸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그래. 그런 돌연변이는 하나 둘 있을까 말까. 알겠어요? 그럼 우리보다 머리 좋은 놈이라고 생각했던 놈은 결국 알고 보니 뭐야? 더 많이 본 놈이에요. 더 많이 본 놈이에요.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우리보다 머리 나쁜 놈은 돌연변이가 아니라 뭐야? 덜 본 거지. 덜 본 거지. 책 안 보고 맨날 뛰어다니고 거실에 맨날 잠만 자고 덜 본 거지. 그러니까 우리 그 IQ 테스트라는 것도 뭐야? 빠른 시간 안에 문제 푸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들의 뭐 이렇게 뇌를 딱 스캔을 했더니 어떤 놈은 IQ 몇, 어떤 놈은 IQ 몇 그런 거 없다고. 자주 보면 우리 머리에 이렇게 남죠, 흔적이. 그걸 우리는 지식이라고 하고 IQ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놈들은 또 이제 IQ로는 측정이 안 되니까 EQ를 측정해야 된다. 감성지수, 그죠?
선생님은 감성 지수도 마찬가지라고 봐.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자주 대하면 뭐야? 공감력이 키워지고, 사람을 안 만나고 혼자 외톨이로 있으면 공감력이 떨어지고. 당연한 얘기지. 그걸 뭐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는요, 이상하게 어떤 외국의 그런 학문이 오면 그것이 온 근본적인 이유는 잘 안 따지고 결과만 가지고 떠들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뭐 혈액형을 보고 뭐 감성 지수가 높다 낮다, 그런 이상한 미친 짓을 저 일본 애들이 자주 하는데, 우리는 또 그걸 또 베껴요. 사람 많이 대하면 감성 지수가 높아져. 그래서 목사님이나 스님들이 다른 직업의 사람들보다 대화를 할 때 감성 지수가 높은 이유는 자주 사람을 만나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배우가 점점 연기력이 좋아지는 건 연기를 많이 해서 그러는 거야. 있어요? 절대 반복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더 타고나는 건 없다고 봐야 돼. 돌연변이가 아닌 이상. 우리 저기 누구냐? 저 호날두인가? 뭐 이게 축구 잘하는 새끼 하나 있잖아. 5살 때부터 공 들고 다녔대잖아. 5살 때부터. 밥만 처먹으면 그 공 굴렸대요. 알겠어요? 우리 저 권투 그 무서운 놈 타이슨 3살 때부터 때렸대잖아. 알겠어요? 3살 때. 그냥 옆에 보이면 뭐 사람도 때리고 벽도 때리고. 그래, 그런 무서운 주먹을 갖는 거야. 타고나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반복하는 거. 머리 탓하지 마. 알겠어요? 반복하는 거야. 뭐든. 대한민국의 뭐든. 선생님이 볼 때는 예외 없어. 돌연변이가 아닌 이상. 돌연변이가 아닌 이상. 예외 없이 다 자주 보는 사람이 잘해. 자,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친구도 많은 놈이 많아. 그죠? 그리고 애인도 많은 놈이 많아. 됐어요? 왜? 자주 하니까. 뭐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 처음이 좀 힘들 뿐이지 자주 하면 너도 프로가 되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접사는 위치에 따라서는 뭐가 있다? 접두사와 접미사가 있고, 그리고 품사를 바꿔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뭐가 있다? 한정적 접사와 지배적 접사가 있다. 접두사는 100% 한정적 접사고, 접미사는 한정적 접사도 있고 뭐도 있다? 지배적 접사도 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인 거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이어서 합시다.